제가 화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말로만 지금 좀 설명을 드렸네요. 자,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어, 2022년 2월 달부터 2022년, 그러니까 5년 지난주까지 쭉 발제한 책들이에요. 발제한 책들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이 지금 지난주 한 게 42권을 제가 발제를 한 거예요. 근데 발제를 어떻게 했느냐? 발제한 거 자체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발제를 한 겁니다. 보면은 그냥 대충 발제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목차를 이렇게 다 컨텐츠를 잡고 각 장과 파트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발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제 시간이 앞에 말씀드린 것만큼 그만큼 많이 들어갔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캔버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지만 텍스트로 된 것 같은 경우도 상당한 발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저만 이렇게 발제하는 게 아니라 발제하는 대부분 교수님들도 대부분 되게 책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발제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 작업하는데 거의 2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말,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뭐 이 발제하는데 거의 시간을 거의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발제 시간이 이제 어, 아까 보여드렸던 세 단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확 개선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제했던 것부터가 어떻게 발제가 달라졌는지부터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발제 과정들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거 책 같은 경우가 154회 이 컨텐츠 전략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발제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텍스트 중심적으로 됐지만 이렇게 발제를 했고 그만큼의 시간이 다 들어간 거죠. 그만큼의 시간이 다 들어갔고 근데 참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책을 읽고 책을 한 5시간 정도 읽고 또 그다음에 20시간 걸려가지고 이렇게 발제를 하고 또 1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돌아서서 일주일만 지나면은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망각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발제를 하는 거는 이후엔 제가 이걸 자료로 쓰고 또 그다음에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발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발제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발제하나 AI를 통해서 개선된 방식으로 발제하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는 이런 많은 시간을 들인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작업하는 건 줄였는데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을 구독자들한테 전달되는 정보적 가치가 떨어진다면 사실은 AI가 저한테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들이는 시간은 줄이되 내가 전달하는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 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그래 이런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단계를 이제 158회는 그럼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만드는 거 뭐냐? 이 전자책을 산 겁니다. 제가 이 최규문 교수의 전자책을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A4 사이즈인데 페이지가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거의 252페이지나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리고 정말 빡빡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다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출력을 다 하고 내용을 정말 꼼꼼히 다 읽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발제를 할 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거는 뭐다? PDF이기 때문에 발제 방식을 좀 바꿔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타이핑 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노트북 LM이라고 있습니다. 노트북 LM이라고 있는데 여기 노트북 LM에서 제가 요약을 시킨 거예요. 갖고 와서 여기 나오잖아요. 북독방 AI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때로만 해도 제가 노트북 LM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I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책을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다 한 거예요. 목차를 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목차를 가지고 목차가 있으니까 목차를 가지고 목차별로 파트별로 여기에서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트북 LM이 각 장별로 노트별로 다 요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요약하는 걸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갖고 간 게 뭐냐면 챗GPT로 갖고 간 거예요. 챗GPT의 중에서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라는 기능은 유료 버전에만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를 쓰는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AI를 활용한 여기에다가 아예 프로젝트 집어넣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장르별로 요약한 아까 노트북 LM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와가지고 파트별로 이렇게 다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자, 여기다가 이제 요약 내용을 집어넣고 요 내용을 어, 핵심적으로 내가 PPT를 하는데 한 장에 들어가도록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장에 들어가도록 요약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요약을 다 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다 시켜가지고 책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다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약한 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 여기서 옛날 방식적으로 템플릿을 써가지고 그 요약한 걸 그냥 일로 옮기는 작업을 한 거죠. 이때만 해도 요약하고 하는 작업은 텍스트를 만드는데 작업은 안 들어갔지만 편집하는 작업은 또 시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용을 다 읽어갖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저자께서 딱 보시더니 정말 내용이 하나도 안 빠졌다. 핵심 내용을 다 요약해줬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만을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상황들이요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업무 혁신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강의 자체를 제가 아주 훌륭하게 1시간 동안 핵심적인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기존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부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늘은 요걸 설명한 시간은 아니지만 챗GPT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 기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AI를 이용해서 뭔가 긴 이런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하나의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생성형 AI가 갖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새 창을 열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보셨지만 컨텍스트 저는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텍스트 윈도우와 토큰을 챗GPT와 제미나이를 비교해서 알려줘. 이렇게 음성으로 다 됩니다, 이제. 자, 뭐냐면 토큰하고 컨텍스트 윈도우가 나오는데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AI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기억의 용량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입력을 했을 때 인풋되는 것과 또 인풋된 걸 기본해서 출력해주는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공하는 양만큼의 한정해서 진행되는데 우리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점이 큰 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토큰과 컨텍스트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냥 단순 질문하고 답답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뭔가 문서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 때는 그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성형 AI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컨텍스트 윈도우 양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은 앞에 질문했던 것부터 잊어먹기 시작해요. 앞에 것부터 잊어먹고
뒤에 거 답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답이 점점 짧아지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답이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기본적 생성형 AI가 갖는 각각 특성들별로 이런 컨텍스트 윈도우나 토큰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큰 양과 컨텍스트가 한정된 거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생성형 AI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라는 그 계획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GPT-4o 하고 제미나이 1.5 프로 버전 같은 경우가 챗GPT 4o 같은 경우 뭐예요? 12만 8천 토큰인데 비해서 제미나이는 얼마예요? 1.5는 100만 토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토큰 양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신 노트북 LM은 뭐다? 제미나이 1.5 프로의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이 어, 파일 첨부가 50개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챗GPT 컨텍스트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파일 첨부가 20개까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컨텍스트 윈도우가 차이가 되게 크게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서 글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10만 토큰이면 약 50에서 70페이지 A4 사이즈로 했을 때 이 정도를 쓰는 걸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도 가장 베스트 할 때 이야기지만 여기 이제 프로젝트라는 기능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프로젝트 기능에도 보면은 아까 제가 등록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여기 파일을 20개까지 첨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침을 만들어서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챗GPT 일반 창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서 지침을 첨부한 20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런 규칙을 가지고 요런 톤 앤 매너로 요런 어투를 가지고 문장을 작성해 줘 하면은 요 첨부된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문서를 작성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뭐다? 작성된 문서 자체가 글 자체가 더 일반론이 아니라 첨부된 파일을 근거로 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컨텐츠가 관련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게 요게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기능들을 이런 글쓰기를 할 때 저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장 조사를 하나를 했고 하나의 캠페인을 한단 말입니다. 캠페인을 해서 이번에 뭐 AI를 마케팅을 활용하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든 내가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 또는 아니면 거기에 만든 고객들에게 제한 무료로 줄 수 있는 이북을 만든다. 또는 거기에 맞는 고객들한테 세일즈 레터를 보낸다. 이런 걸 할 때 여기에 첨부된 시장 조사, 페르소나 분석, 고객 구매 예정 분석 같은 이런 고객에 대한 분석을 넣어놓고 또 고객이 필요한 자료들을 넣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형태로 내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제공해주는 전자책을 만들거나 할 때 훨씬 정밀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프로젝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일반 채팅창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답변 자체가 정교하고 고객에게 더 타겟팅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서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서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첫 번째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진화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진화한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자, 여기서 두 번째, 이게 이제 AI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발제하고 준비할 때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AI 쇼폼 아니고 음,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뉴스레터 발행의 모든 것.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최종으로 완성된 문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문서는 이 발제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된 거죠. 자, 이 발제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첫째, 이 책은 제가 여기 있는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존의 방식은 어떻게 했다? 이거를 일일이 타자를 쳤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요즘 AI가 읽어주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말을 하면 바로 텍스트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손이 타자가 빠르더라도 말로 읽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구글에 가게 되면은 자, 구글 가면은 구글 독서라는 게 있어요. 자, 구글 독서에 들어가서 구글 독서에 보면은 음성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음성으로 다 녹음한 겁니다, 이게. 제가 말로 해가지고 이 텍스트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어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36페이지에 되는 거를 그냥 제가 줄쳐놓은 거를 다 읽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보통 우리가 교보문고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교보문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목차가 다 나와요. 교보문고에 들어가면은 책을 검색하면은 여기에 뉴스 레터 발행의 자 여기 책이 나온단 말입니다. 클릭하면 책이 나오고 내려가 보면 이제 쭉 책에 관련된 소개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목차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목차를 그냥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쭉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구글 독서로 가는 거예요. 자, 구글 독서로 가서 하는 걸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독서에서 빈 문서를 가지고 열고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붙여놓으면 목차가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책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은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 그런 기능이 있느냐? 구글에 보게 되면은, 도구에 보면은, 도구에 보면은 음성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음성 입력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있거나 특징이 뚜렷한 뉴스레터를 보고 그들의 장점을 잘 찾아보면 여러분만의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잠깐만 꺼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을 해서 말한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르죠.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한 거죠. 항목 항목 찾아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파일을 어떻게 했다? 파일을 저장을 한 거죠. 파일을 저장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목차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파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파일을 다 만든 다음에 이 파일을 바로 어디로 가져갔느냐? 바로 제인스파크로 가져간 겁니다. 제인스파크로 가져가서 자, 창 닫았고 다시 열게요.
젠스파크로 가져가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쭉 찾아보면 제가 이거 지금 젠스파크로 다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거나 뭐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걸 다 젠스파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종 강의 자료들은 다 여기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162회 크리에이터를 위한 뉴스레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드 작업으로 딱 들어와서 이렇게 첨부를 한 거예요. 아까 그 만든 거를 PDF로 바꿔서 이렇게 첨부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쓴 거예요. 첨부한 파일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뉴스레터 발행의 모든 책을 요약한 자료야. 이를 기반으로 책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용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 슬라이드 내용의 구성은 파트 1, 1에서 5장, 파트 2, 1에서 6장, 파트 3, 1에서 6, 파트 3, 1에서 6장, 파트 4, 1에서 7장, 파트 5, 1에서 4장까지 각 파트별의 장이 각각 슬라이드 한 장의 내용으로 핵심을 요약하여 슬라이드를 구성하여 만들어줘. 슬라이드는 헤드 타이틀, 서브 타이틀, 바디 타이틀, 바디 카피로 구분해 주는데 바디 카피의 폰트 사이즈는 최소 16포인트 이상으로 해줘. 슬라이드 크기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직사각형으로 가로로 만들어 주고 색상은 잘 알아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줘.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젠스파크가 알아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쫙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쫙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도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에 대한 AI들이 감마라는 것도 있었고요. 펠로라는 것도 있었어요. 전 둘 다 써봤지만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주로 방식이 뭐에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느냐. 템플릿을 뭔가 디자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장이 너무 많아지고 정보 전달에 오히려 더 불편함을 만들어줘서 사실 저는 펠로라는 거를 1년치 30만 원 넘게 주고 연간 결제를 해놨는데 사실 별로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딱 요때 맞춰서 젠스파크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기능이 슬라이드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와 바로 이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이 컨텐츠를 결국 수강하시는 분한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가 얼마만큼 거기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도록 핵심적인 정보들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 부분을 너무 잘 담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정보를 지금까지 제가 뭔가 이런 정보를 찾아서 사실 이제 마지막 단계 그 정보가 다 정리되고 내용 텍스트가 정리되더라도 그걸 이게 도용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각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시각화를 잘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손댈 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젠스파크를 무조건 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완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처음부터 제가 딱 원하는 100%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수정사항을 요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슬라이드 할 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더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메인에 이런 게 없었는데 메인 페이지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고 자, 일요일 밤 북토방 160회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뉴스레터 발행을 위한 모든 것 발제자 이런 내용의 하단에다가 넣고 입력한 텍스트를 상단에 배치해줘. 배치하여 페이지 1페이지를 추가해줘. 바탕의 폼은 기존에 만들어진 요 페이지가 없었는데 페이지를 추가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요거를 헤드 타이틀을 이렇게 해주고, 발제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추가적으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즉, 완성된 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메인 타이틀도 제가 이번에 만들어진 걸 수정했고요. 마지막 페이지도 제가 수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본문을 수정할 수 없느냐? 본문도 수정할 수 있어요. 본문도
여기 있는 거를 내용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도 제가 수정을 시킨 거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을 시켰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편집 기능을 누르면 클릭을 하면 왼쪽에 텍스트가 나오죠. 그럼 바로 텍스트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바꿀 수 있고요. 사이즈도 바로 여기다가 바꿀 수 있고, 볼트 할 수 있고, 밑줄 칠 수도 있고, 정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꾸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아예 이 페이지 전체를 아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요 페이지만 수정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페이지만 또 수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요 작업을 할 때 제가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이 작업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노트북 들고, 제가 토요일마다 어머님 케어 때문에 동생네 집에 가거든요. 거 가서 매번 노트북 들고 작업하고 있었고, 또 일요일 날 이제 점심 때 좀 나와서 오후 시간에도 카페 같은 데 가서 아, 저희가 9시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한 6, 7시까지 마지막 작업을 편집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금요일 날 끝내버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정말 룰루랄라 간만에 여유를 즐겼어요. 아, 정말 이게 AI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거라는 걸 정말 체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거의 3년을 매주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동안은 정말 죽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집중을 했었거든요. 발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편집하는 거, 발표 준비하는 거, 그거를 정말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준 거예요. 와우라는 게 정말 그대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작업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 프리젠테이션 만든 것 자체가 내가 기대하고 또 내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또 이 책을 내가 요약해서 그 1시간 동안 내가 전달해 줄 그런 가치를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은 안 쓰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훼손이 없이 시간은 절약되면서 또 충분히 컨텐츠는 가치 있게 만드는 거가 가능해졌다는 거를 저는 아주 이 과정을 통해서 절감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단계, 제가 발제하는 과정을 혁신한 과정이고요. 자, 여기서 또 한 단계 또 이제 확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단계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땠습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5분 팍 눌러줘 보세요. 정말 내가 뭔가 이런 발제 작업하고 프리젠테이션 작업하는데 이런 과정 이용하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한 5번을 열심히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열렬한 5번 감사합니다. 네, 정말 도움됩니다. 네,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최근문 교수는 정말 AI로 지금 엄청나게 전국구로 지금 바쁜데, 한번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1인 기업 시대는 끝났어. 뭐야, 무슨 이야기야. 이제는 1인 기업이 아니라 1인 5인 기업을 할 수 있는 시대야. 지금 우리가 해보는 이런 걸로 내가 시간을 절약하는, 즉, 우리가 1인 기업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뭔가를 작업할 때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요구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고객한테 제안을 하려고 해도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걸 갖고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PT를 준비해야 되고,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고객하고 소통하는데, 가치를 제안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정말 거짓말 안 보태서 3분의 1로 줄이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80%는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혼자 1인 기업이 충분히 5인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능하도록 이런 AI적인 기능들이 다양하게 가장 어떤 기초적인 업무부터 시작해서 단순성과 반복성을 만들어내는 시간 절감들을 좀 이루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정말 느끼고 그 덕에 정말 많은 시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단계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쇼폼 단계입니다. 제가 쇼폼 단계에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쇼폼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을, 책을 사진을 찍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책은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의 장도 또 이렇게 다 찍은 거예요. 찍었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느냐? 합치기 만들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다? 합친 거를 뭐다? OCR로 읽어낸 거예요. 요즘 OCR들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미지를 그냥 텍스트로 다 읽어내요. 그래서 이 OCR을 저장을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OCR 하는 것까지는 안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따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OCR을 가지고 기본적 데이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다음에 저는 요즘 노트북 LM을 갖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노트북 LM이 저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정말 이런 지식 비즈니스를 하거나 서비스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한테 이 노트북 LM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노트북 LM입니다. 여기서 노트북 LM에다가 이 자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는데,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건 전부 다 저는 이렇게 노트북 LM에다가 작업을 다 합니다.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정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노트북 LM에다가 제가 검색한 자료 정보들을 이렇게, 여기는 무료 버전에 50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50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각종 학습 가이드, 브리핑 자료, FAQ, 타임라인,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자료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다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소스에 다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다? 우리가 기초 자료를 조사한 거를,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자료 조사한 것들을, 기초 자료들을 어떻게 해준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퀴즈도 나오고, 그죠? 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다? 메모란 말이에요. 메모에서 쭉 보시면 또 정리해주고, 메모로 정리해주고,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를 해주면 이 정리된 내용을 다시 뭐다? 여기에 소스로 다시 넣어서 소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또 저 위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음성으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이 팟캐스트의 내용도 이 소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노트북 LM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추가한 파일만 해도 20몇 개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20몇 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팟캐스트를 만들면은 6분에서 9분 사이 팟캐스트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보면 9분 4초에 팟캐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25개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딱 요약해서 여기서 9분 동안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한 1분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소리 이걸 나나요? 바탕으로 이거 안 해서요. 나나요?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SMB 대상 소리 나면 1분 B2B 한번 세일즈 눌러주실래요? 퍼널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번 이 눌러주세요. 네. SMB 고객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나누고
이 또 내용을 기반으로 복잡해 보일 팟캐스트를 수 있는 만들어주는 세일즈 거예요. 단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결국에는 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잠재 고객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실제 고객으로 중요하지만 만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노트북 LM 자체에 있는 기능이 이 첨부한 하나하나 파일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는 그 역량이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은 챗GPT도 첨부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군데 어떤 LLM들이 첨부를 할 수 있지만 첨부된 파일을 읽어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정보를 디테일하게 읽어내지 못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챗GPT 프로젝트 기능에 20개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근데 챗GPT 프로젝트에서 주는 기본적 가이드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첨부 파일에는 가능하면은 20개의 내용은 15페이지 이하로 파일 하나당 15페이지 이하로 정리된 파일을 업로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문서를 만들 때 가능하면은 내가 질문을 할 때 몇 페이지 몇 번째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참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20개의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또 첨부된 파일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 참조하는 수준 자체의 어떤 정밀도가 생각보다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노트북 LM은 25개 파일, 한 개 파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270페이지 정도 A4 사이즈 있는 그런 파일을 넣더라도 그 파일 하나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거를 요약해내는 능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그 이야기는 뭐다 하면은 이거를 저는 책 발제에 있었잖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사실 좀 고민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회사에 나가서 제안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고 여기 자료를 모으고 핵심 자료를 뽑아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걸 다음 시간에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할까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할까 지금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할까 고민 중인데 마지막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할 건데 그만큼 이 노트북 ARM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점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일반적인 LLM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LLM이라는 오픈 AI라든가 오픈 AI 뭐 클로드라든가 아니면 오픈 뭐 챗GPT라든가 이런 거 오픈 AI 챗GPT라든가 아니면 클로드라든가 이런 거 LLM들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창에다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질문의 답변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가장 그 다음에 원하는 답변이 뭔가라는 강화 학습된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즉 지금 여전히 오픈 AI가 뭐 이런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도 더 많은 반응이 좋고 더 사용자가 더 높고 또 양질의 답변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오픈 AI의 하루의 질문량 그런 걸 퀄이라 그러죠. 질문량이 10억 5천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하는 정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나 말고 이미 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학습되어 있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과 아주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그런 강화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답을 원한다는 걸 LLM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답이라는 건 뭐다? 그만큼 폭넓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노트북 LLM은 뭐다? 일반적인 LLM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요. 검색 엔진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요. 뭐다? 여기에 우리가 소스에 추가한 여기 모든 소스라고 내가 여기 추가한 소스에 있는 내용만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뭐다? 자기가 임의대로 가상으로 가공해서 답변하는 그게 결국 할루시네이션이지만 그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다? 내가 소스에 추가한 걸 기준으로 여기에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발표할 자료를 만들거나 그리고 이걸 뭔가 보고자료를 만들거나 기타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자료를 만들 때 그 자료의 가치를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 관련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LLM에서 쓰는 것과 바로 이
노트북 LMS 쓰는 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본다면은 이거는 뭐다? 나만의 레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그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회사만의 내부적인 정보를 외전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정보를 구축하고 DB를 구축하고 거기에 질문을 했을 때 그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AI의 어떤 그런 구조를 레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 개인을 위한 나만의 그런 레그를 구축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기능을 설명 안 드리지만 이거를 나만도 쓸 수 있고 또 이거를 내가 권한을 주게 되면은 권한을 준 사람과 팀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여기 같이 정보를 놓고 팀원들이 같이 집단지성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강력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LL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LM을 가지고 아까 발제하는 것들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LLM 마음에 드시죠? 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5분을 막 눌러주십시오. 정말 LLM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못 쓰면은 정말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예요. LLM 안 쓰면 뭐예요? 뒤처집니다. 이거 잘 쓰는 사람한테 뒤처진 거예요. 네. 그만큼 노트북 LLM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아까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계정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얘도 왜냐면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열심히 쓰다 보니까 크레딧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다른 계정에서 썼을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른 계정을 한번 가볼게요. 다른 계정에서 한번 작업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노트북 LM. 여기 보면 음, 이거 쇼폼은 여기서 만들었네요.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 작업을 여기서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첨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질문을 다 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가 첨부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분석까지 해줘서 이걸 또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요약된 정보를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포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쇼폼 제작에 대한 그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또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할 거에 대한 기본적인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여기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나와서 초안이 초안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발표 1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초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초안을 가지고 바로 젠스파크에 바로 넣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전에 젠스파크에 바로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분이죠? 24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어 30분에 다시 좀 물 한 잔 먹고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또 덥네요.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건물 안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어, 발표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이제 젠스파크로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챗GPT를 통해 가지고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젠스파크로 가져가는 게 훨씬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자, 어디로 가느냐? 챗GPT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 일단 닫아놓고요. 다른 브라우저를 열게요. 여기서 저는 챗GPT도 유료로 지금 쓰고 한 5개 정도 저는 지금 AI를 유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챗GPT에 보면은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건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제이스파크 프레젠테이션 요런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책 발제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쇼폼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AI를 활용한 쇼폼 영상 제작 가이드를 문서를 첨부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든 겁니다. 자,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드느냐? 나는 매주 일요일 밤 북독방에서 새로운 책을 발제하며 발표하는 북큐레이터야. 이번 주 소스에 포함된 AI를 활용한 쇼폼 영상 제작 가이드 책을 발제할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원고를 만들고 싶어. 발표 시간은 1시간으로 슬라이드는 총 20장 내외로 만들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ct as 너의 역할을 주는 거죠. 너는 책을 전문적으로 큐레이팅하고 발표하는 책 소개 전문으로 해온 전문가이며 발표 시간에 맞춰 신간의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초보자들도 쉽고 직관적이며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고 발표할 슬라이드를 시각화하여 책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구성하고 편집하는 전문가로서 책 내용 슬라이드를 젠스파크에서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러고 이제 제가 쭉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 집어준 겁니다. 1장, 뭐, 어떻게 2장, 3장, 4장, 어떻게 구성해줘. 그리고 슬라이드는 가능한 텍스트 중심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로 도표,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작업을 통해 수강자의 직관적이고 지루하지 않게 핵심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에 초점을 맞춰서 젠스파크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리고 완성된 프롬프트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챗GPT 4.5를 통해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쭉 얘가 만들어 쭉 프롬프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어, 젠스파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젠스파크에서 AI 스테포마 이건 제가 어제 강의한 거고 여기 있네요. 166차 AI 슈폼에 와서 자, 제일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아까 프롬프트를 갖다가 붙여놓으면서 어, 기본적인 컨텐츠도 포함을 해준 겁니다. 그때 요약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이 프롬프트를 넣어줬더니 쭉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를 다시 개요를 정리하면서 1장, 2장부터 쭉 만들어서 쭉 21장의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각각 정리 작업을 하나씩 하면서 이제 슬라이드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특징까지 하면서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미지는 제가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신 것처럼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줬는데 슬라이드가 잘 나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기본 내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캡컷하고 그다음에 브루 이 두 가지를 이제 시연을 제가 쭉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주제를 제가 한 이유는 이제 텍스트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AI를 활용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능수능란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제 고객들하고 결국은 소통하는 부분에서 점점 이런 동영상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걸 좀 요즘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배워서 전문 동영상 디자이너가 되려는 목표가 아니라 고객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지털 특히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것인가라는 거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용어로는 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사실 정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좀 수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했죠. 1페이지 가운데에 이미지를 첨부한 이미지를 교체해줘. 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교체해주고 이미지는 최대한 크게 배치해줘라고 이야기했더니 잘 배치해줬죠. 이렇게 뭐 쭉 이렇게 그리고 수정할 게 없었어요. 뭐 너무 잘 돼가지고 깔끔하게 돼서 그냥 수정할 게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훨씬 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챗GPT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받아서 젠스파크를 와서 이 젠스파크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지금까지 저는 여러 이제 해봤을 때 젠스파크에서 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 시각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각화 요소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저는 꼭 이렇게 프롬프트를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프롬프트를 갖고 젠스파크에서 작업하는 작업을 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했던 것 같은 이런 웨비나 같은 경우 하기 위한 웹페이지도 이걸 바로 만들어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어, 랜딩페이지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전자책 소개나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건 아마 네, 맞아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바로 이게 옛날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해서 이거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코드로 바로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본 거 자체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코드를 복사해서 바로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이게 뭐 웹으로 CSS나 HTML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도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크게 해결된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가장 많은 작업이 들어간 게 시장 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시장 조사한 걸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 또 내용을 습득하는 거,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자료를 만드는 거,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어떤 저기 강의 자료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다음에 그걸 소개하기 위한 또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 이런 거가 기존엔 디자이너의 손을 빌려야 되거나 아니면 또 프로그래머의 손을 빌려야 되는 것들을 저는 요즘 손을 안 빌리고 다 제가 직접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또 이제 캔바라는 걸 배워가지고 요즘 뭐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캔바도 유료로 쓰고 있는데 좀 고퀄리티로 만드는 거에 대한 이런 컨텐츠 만드는 것들은 캔바로 디자인을 다 합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 제가 유료 55만 원 유료 과정인데 이거 캔바로 제가 디자인을 다 한 거예요. 첫 번째로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런 거 만들면은 외주 주면은 돈 100만 원 주고 외주 줬어야 되거든요. 이거 AI를 이용해서 제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AI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아이콘 다 AI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거 다 챗GPT 4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기본적인 템플릿 다 제가 직접 다 이 텍스트 이 여기에 있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는 카피라이팅 다 챗GPT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 카피라이트 기본적인 시장 분석, 그다음에 카피라이팅 뭐 이런 거 다 AI 이용한 거죠. 이런 작업들 다 지금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금액이 이것도 이제 똑같은 아까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그냥 AI로 바꾼 거예요. 동작을 일관성 있는 동작으로 다르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퍼플레시티, 챗GPT, 글록, 뭐 구글 AI 스튜디오, 노트북 LM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수업 모집하는 게 한 그때 66만 원 과정이었는데 어, 한 20명 정도로 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8주차가 끝났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좀 더 힘을 들여서 더 작업을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정보 전달적이고 소식 전달적인 이런 차원에 필요한 랜딩 페이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작업을 하는데 뭐 이런 작업을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하는 것들의 비용 절감들도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제가 기존에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조직에 있을 때 제가 뭔가 기획안을 만들어서 마케터즈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제가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자인한테 넘기면 디자인한테 저한테 빨리 넘어야 2, 3주에 2주. 아무리 빨리 해도 2주. 그리고 그거 수정하고 이러면 뭐 왔다 갔다 이거 몇 번 수정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2, 3주는 넘어가고 거기 약간 또 프로그램적인 요소들 좀 들어가면은 또 일주 이러면 정말 제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기본 3, 4주는 기다려야 뭔가 하나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 딱 나면 바로 기획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AI를 활용하는 것 자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도 저에겐 되게 큰 하나의 어떤 이런 매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자, 쭉 보셨죠?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거, 노트북 활용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뭐 목차를 만들든 아니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기본적인 정보를 만들든 이런 기초적인 소스를 정리해내는 건 노트북 LM으로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프롬프트로 어, 작업할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는 또 챗GPT를 통해서 하고 챗GPT 된 거를 최종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은 젠스파크에 하고 이런 작업을 교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좀 더 내가 원하는 고도화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지금 이런 작업을 통해서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젠스파크의 처음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화면 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PDF하고 PPX인데 아직 파워포인트로 다운받아서는 좀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PDF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플레이어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정말 이 정도의 시간이 들어갔던 게 정말 3시간으로 줄여든 거예요. 어, 그냥 마케팅적인 어떤 후킹적 요소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도의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작업 자체의 시간 자체가. 근데 시간이 줄어들어서 제가 제공하는 가치가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저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충분히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1시간 동안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제가 그 누릴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을 기타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정말 크게 저한테는 지금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저한테 혜택을 주는 요소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마케팅 밥을 한 33년 먹었는데 주로 IT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쪽이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그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MIS부터 시작해서 또 워드 프로세스, 그다음에 또 지금 요즘도 다시 뜨고 있는 그런 어떤 고객 관리 시스템, ERP 이런 것들이 쭉 발전을 하면은 뭐 옛날 워드프레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하는 그런 그룹웨어를 마케팅을 했었는데 뭐 페이퍼레스 막 뭐 오피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룹웨어 들어가서 오히려 종이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으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실 그런 솔루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와 달리 정말 지금 저는 요즘 체감하고 있는 AI는 실질적인 어떤 저의 비즈니스의 어떤 작업의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작업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내는 그런 역할들을 AI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기존에 제가 겪었던 그런 상황들하고 차이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방식은 이제 저도 이런 3가지 단계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전자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전자책을 갖고 했었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음성을 갖고도 했었고 그 다음엔 이렇게 아예 사진을 갖고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과정들이 제가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AI 도구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제가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지금 저는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8기에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 과정을 듣는 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어머님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리로만 들어요. 근데 제가 유료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참여를 못하고 그냥 소리로만 듣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8기까지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AI의 어떤 트렌드가 그만큼 빠르고 급격하게 변해 나가기 때문에 AI를 공부를 하는 사람도 한 몇 주만 안 들으면 어떤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트렌드라는 핵심이 뭐냐면 어제까지 내가 쓰던 툴이 오늘 지금 쓰면은 이미 구식 툴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PT 쪽에 지금 많이 쓰던 게 감마라든가 뭐 기타, 펠러 같은 경우를 썼는데 어느 날 딱 갑자기 젠스파크가 PPT 기능을 나왔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하루 사이에 그런 변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장 심한 쪽이 지금 어디냐? 영상 쪽이거든요. 영상 쪽.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딱 놓치면은 아주 저는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쫓아갈 수 있었던 게 그런 변화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은 이제 어, 여기서 더 발전된 방법이 있어요. 책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었잖아요. 핸드폰으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전자책을 다 살 수 있거든요. 전자책을 사가지고 전자책을 사면 이렇게 쭉쭉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화면으로 스크린 캡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왜냐면 저는 카메라를 찍으면 이제 조명도 켜야 되고, 왜냐면 이게 핸드폰을 찍다 보면 막 그 깔끔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그 밝기가 다르면은 막 글자도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신경 쓰면서 노가다를 해야 돼요. 노가다를.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딱 있으면은 화면 캡처하고 넘기고, 캡처하고 넘기고, 캡처하고 넘기고, 캡처하고 넘기고, 쫙 캡처한 다음에 그거 PDF로 묶은 다음에 OCR로 딱 읽어드리면은 그냥 전자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책 한 권 바로 그냥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다 텍스트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책을 읽었어. 다 읽고 그걸 가지고 내가 발제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제할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우리 노트북 오늘 제가 쭉 보여드렸던 노트북 LM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마케터들이 보통 하는 역할들이 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사실은 자료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해 주는 일이 가장 크거든요. 고객 만나러 갈 때도 자료 준비해야 되고 또 뭐 고객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에 맞는 자료를 또 보내줘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가격 자료나 이런 거 말고 고객에게 우리가 설득하기 위한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자료를 줘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번외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업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제안서라고 만들어 놓고 고객한테 주는 자료가 너무 뻔한 거예요. 다 슬라이드 똑같고 그냥 이름 좀 바꾸고 뭐 조금만 모디파이해서 주는데 그게 고객한테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시는 방식으로 노트북 LM에다 핵심적인 자료를 넣어놓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분석한다면은 정말 고객에게 최적화된 자료를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다음 또 대학원에 논문 쓰는 이런 분들도 논문 자료 만드는 것들 노트북 LM이 왜 만들어지냐? 이거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야말로 노트 위에다가 메모를 정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익히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 이런 쪽에 뭔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보배 같은 저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로 쓰는데 되게 한계성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내 업무 혁신들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료로 쓰는 거에 가장 기본이 챗GPT 쓰고 있고요. 퍼플리시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젠스파크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쓰는 거. 지금 이제 뭐냐? 하나의 툴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결과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의 생성형 AI를 조합하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를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해보다 보면은 나하고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다른 분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많이 느낀 건 뭐냐면 AI를 쓰면서 AI는 뭐냐? 아는 만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본 만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보고 내게 손이 맞고 나하고 결이 맞는 AI들이 있어요. 또 나온 결과도 내 스타일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글록도 많이 쓰고 또 클로드도 쓰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맞지만 어떤 작업을 할 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시장을 분석할 때나 또 랜딩 페이지 스토리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리드 마그넷을 만들기 전자책을 만들거나 또 아니면 후속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마케팅 자동화에 관련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할 때 써보면은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써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목적이 요런 거를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요런 걸 요렇게 조합해서 쓰면 가장 최상의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요런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라는 이건 꼭 책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자료를 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자료를 내가 빠른 상황에 그 디지털화 시키거나 아니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좋은 방법이 바로 마지막에 제가 알려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은 책 발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정보들, 시장 조사한 정보들, 또 그다음에 고객을 위한 제안 정보들 또는 발표 정보들 아니면 학습 정보들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응용하신다면은 혁신적인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저기 단순 업무를 줄이고 업무 시간을 줄이고 더 본질적인 질문, 더 본질적인 고민에 집중해서 내가 그 제안을 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활동들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강의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